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그런 말 아세요? 한국 귀신은 원한을 풀어주면 어느 정도 그 말이 먹히는데 일본 귀신은 원한이고 뭐고 그냥 다 싹 다 죽여버린다는 말. 일본 귀신 무서운 이유가 그거라고 하던데,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사연입니다. 그럼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저희 아버지께서 아직 어릴 때 얘기라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이상 지난 옛날 얘기예요. 당시 나가사키현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아버지는 그 가족 심부름으로 회란판을 돌리러 옆집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때 계절은 여름, 한창 더운 시간, 더운 날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더위 속을 막 걸어가는데 그때 벼랑간 등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이 사토시! 하고. 뒤에서 이름을 부르길래 당연히 아버지는 뒤를 돌아봤겠죠? 그러니까 뒤쪽 조금 떨어진 곳에 동급생인 야마다 씨가 서 있었다고 해요. 그때 시골 마을이라 동갑내기도 별로 없던 터라 다들 사이가 좋았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랑 야마다 씨는 친분이 남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야마다 씨는 평소에도 아버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분이 남다를 정도로. 그런데 서로 집과 집은 이제 마을도 다르고 그리고 그 거리도 있어서 그냥 거의 산을 몇 개 넘어야 하는 거리? 그래서 친하다고는 해도 그 학교에서 만나는 게 아니면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집까지 찾아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데요. 그러니 야마다 씨가 찾아온 게 가벼운 일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셨겠죠, 아버지는. 그래서 웬일이냐고, 야마다 아니냐고, 여긴 어쩐 일이냐고 조금은 걱정이 되는 말투로 그렇게 물었는데요. 야마다 씨는 그런 아버지 말을 자른 뒤에 무표정한 표정으로 다짜고짜 어디 가자는 말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잠깐 자기랑 같이 가주지 않겠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지금 회란판 돌리러 가는 길이니까 이거 마저 돌려야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야마다 씨는 또 아버지 말을 끊더니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된다고 빨리 와보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도 고집이 만만치 않으시거든요. 고집이 있고 또 심부름으로 할 일이 있던 아버진 그렇게는 안 되니까 금방 끝나니까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야마다 씨를 쳐다봤고요. 그때 그 거리는 이제 아버지가 서 있던 거리는 긴 경사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야마다 씨는 그 경사길의 높은 쪽에 서 있었다는데요. 그 때문에 아버지는 야마다 씨를 올려보는 듯이 보는 자세가 되었다는데, 그때 야마다 씨는 런닝 셔츠를 입고 그 흰 바지에 그 굽 높은 남학신 차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야마다 씨는 자꾸만 이제 아버지한테 어디 좀 같이 가자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움직임은 없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움직임 없이 아버지를 내려다보는 자세로 말이죠. 아버지를 계속 꿰내려 했다 하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아버지 곁으로 온다든지 뭔가 움직임이 있고 얼굴도 밝게 웃으면서 말을 할 텐데, 그런데 그땐 얼굴도 무표정하고 전혀 움직임 없이 그 자리에 전봇대처럼 서서 그냥 감정 없는 말투로 그 같은 말만 계속 할 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아버지도 그럼 얼른 옆집만 다녀올게 하고 재빨리 옆집 현관 앞에 회란판 돌리고 다시 거리로 돌아갔는데, 어라? 야마다 씨는 어디로 갔는지 그 좀 전까지 거기 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 좀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 없었고, 그 야마다 씨가 있던 그 주변엔 여름 그 더운 햇살이 내리쬐는데 한기가 느껴졌다고 해요. 그리고 다녀온 시간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야마다 씨가 가버렸다고 해도 그 가고 있는 모습은 보여야 하는데 말이죠. 그 주변 어디에서도 야마다 씨는 보이지 않았다는데요. 아버진 그때 이해 안 되네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불쌍하게도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거네. 괴담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양인데 아마도 이제는 가망이 없다는 모양이야.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아버지나 할아버지께 여쭤봤는데요. 할아버지 말이 야마다 씨가 이틀 정도 전에 차 사고로 머리를 부딪혀서는 계속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할아버지도 바로 좀 전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야마다 씨 소식을 들었다면서요.
지금처럼 연락망도 없었고 게다가 여름방학 중이라 학교에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도 겨우 그날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던 거고요. 결국 그로부터 3일 정도 지나서 야마다 씨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있는데요. 야마다 씨 가족은 야마다 씨가 그렇게 죽고 난 뒤에 다른 집을 사서 이사를 갔다네요. 아버지도 아는, 그러니까 야마다 씨가 죽기 전이라 아버지도 가끔 놀러간 야마다 씨 집은 말이죠. 나가야 같은 좁은 집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사간 그 새 집은 넓고 훌륭한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할아버지랑 야마다 씨 아버지랑도 직장관계로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는데요. 그런 이유로 할아버지는 과자 상자를 들고 이사한 새 집에 인사차 들렀었고요. 할아버지 말로는 전망이 굉장히 좋은 아주 훌륭한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 이사하고 나서 뭐 때문인지 야마다 씨 일가족은 차례차례 초상을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야마다 씨는 이사 가기 전 이미 죽어버렸고 야마다 씨와 3살 터울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놀기에 열중하다 이사간 집 담장에서 떨어지면서 거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고요. 야마다 씨 어머니는 갑자기 정신병에 걸려서 부엌 가스기구에 자신 머리 부분을 태워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마다 씨 형은 당시엔 무슨 병인지도 모를 중병에 걸렸는데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워하다 투병 끝에 죽었고요. 오직 한 사람, 할아버지 직장 동료인 야마다 씨의 아버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요. 그때 야마다 씨네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그 집으로 이사를 가서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거다. 그 집에 있는 한 아마 그 야마다 씨 아버지도 죽게 될 거다. 그런 말들을 하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회사에서 동네에 있는 작은 신사에 갔을 때인데 그때 야마다 씨 아버지도 같이 갔었고요. 그런데 당시 신사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아이가 말이죠. 야마다 씨 아버지를 보더니 큰 소리를 내면서 고함을 지르고 울었다고 해요. 야마다 씨 아버지는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신사를 관리하던 사람들은 이제 막 달려와서 야마다 씨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면서 그 아이에게 신뢰를 범했다고 사과하라고 했다는데요. 나중엔 신관까지 나올 정도로 소란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아이는 야마다 씨 아버지한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흔들면서 더 큰 소리로 울면서 말했다고 해요. 저 아저씨 등에 무서운 귀신들이 붙어 있다고 말이죠. 그 후 야마다 씨 아버지는 결국 집을 버려버렸고 회사도 퇴사한 후에 그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아버지가 할아버지랑 같이 그쪽을 지날 일이 있어서 옛 생각에 보러 가봤다고 하는데요. 거긴 그때 당시 아버지 키 높이만큼이나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황폐해진 폐가 한 채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칠순을 넘겼고 고지식해서 평소엔 농담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신데 지금도 여름이 올 때마다 그 일은 꽤나 인상적이었는지 자주 반복해서 내게 들려주셨습니다.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그거 참 그렇단 말이죠. 왜 저승 갈 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데려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서. 그런데 말이죠. 그때 새로 이사간 집, 가족들의 줄초상을 당한 이유가 사연자 아버지의 말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그 집터 때문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